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노쇼 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약을 하고 말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노쇼라고 하죠. 이것이 사기와 결합을 한 게 바로 노쇼 사기입니다. 사장님들을 울리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 정확히 어떤 사기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KBS 시사제작국 최은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프로그램이 더보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았을 텐데, 자, 노쇼, 우리말로 순화하면 뭐 예약 부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식당이나 뭐 숙박업소 같은데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단순히 예약 손님을 놓치는 거, 그것도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상당한 피해인데, 그 피해 이외에 실제적으로 금전적 피해도 본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업주를 속입니까? 네, 사기범들이 일단 단체 예약 전화인 척 이제 사장님들에게 그렇죠. 전화를 겁니다. 사람이 이제 많은 것처럼. 네. 예. 그리고 이게 단체 예약 전화에 익숙한 그런 가게들을 노리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이라던가 네. 펜션이 이제 주요 이제 타겟이 되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단체 예약을 하면서 우리가 좀 특별한 손님들이 가니까 우리 손님들이 마실 고급 와인, 네. 양주를 좀 준비를 해달라. 근데 이제 갑자기 고급 와인이나 양주를 준비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가게에 비치돼 있는 것도 없고 난처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 노쇼 사기범들이 우리가 아는 주류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싸게 좀 좋은 거를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인가 보죠? 네, 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알려주겠다, 소개해주겠다. 네, 한번 요게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 뭐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렇죠. 예. 한 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병에 얼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몇 병 주문을 한 걸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짜 업체에 이제 송금을 하는 순간 이제 돈을 잃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또 깜빡 속이게 할 때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센 집단을 잘 이렇게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정도 분들 오면은 술도 이런 거 좋은 거 마시나? 이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리도 이제 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고 어디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한번 연락해봐라. 그러면 아마 그 좋은 술 살 수 있을 거다. 우리가 그 다 나중에 계산 해줄 테니까 하고서는 네. 그 술값이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니까 가짜 예약 전화가 그냥 뭐 예약만 그냥 안 가는 노쇼가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사장님들 호주머니 노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를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접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쇼 사기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네. 유명인. 그러니까 올 초에는 한참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요. 네. 가수 남진, 네. 임영웅 씨,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면은 알 법한,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이분들이 오신다면 가게 매출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법한 이제 유명인. 거기다 이제 사인도 걸어놓을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설레잖아요. 정말 나쁘다. 네. 예. 이제 뭐 가수 남진 씨 이제 매니저를 사칭한다던가 이제 요런 노쇼 사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알려지니까 또 변한 게 네. 이제 6월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에 이제 정치권 인사들을 이제 사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국회의원 비서실이다. 뭐 정당 관계자다. 하면서 당대표실이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예컨대. 그렇죠. 이제 예.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선거 운동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 운동 뒤에 우리가 뒤풀이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르르 많이 몰려갈 거다. 그렇죠. 예. 뭐 10명, 20명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오시니까 비싼 술 좀 준비해 주라.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사장님들은 요 수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당하시는 거죠. 국회의원들 거의 소주 먹는데. 저도 그런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국회의원 오시니까 네. 비싼 양주 구해놔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이제 또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노쇼 사기가 또 부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언론에 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예. 바꿉니다. 그 예. 사칭하는 기관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큰 레파토리 자체는 이제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바꿔서 뭐를 사칭하냐면
공공기관, 예. 그러니까 시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게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 예. 네, 정말 실제로 회식을 올 법한 예. 곳들이잖아요. 네. 동숭동 같으면 서울대학병원이네요.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사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만나뵌 사장님 중에 이제 부산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예, 예. 여기는 이제 부산대병원을 사칭을 합니다. 예, 예. 예, 사칭을 하는데 이제 이 사기 일당이 대학병원 회식을 이제 사칭하면서 대학병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갈 거니까 네. 예, 고급 프랑스 와인을 준비해 달라. 그래서 그 와인이 실제로 이제 특정 와인 이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이제 저희가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되게 비싸잖아요. 예, 진짜로 뭐 한 병에 뭐 3,400만 원 하는 이제 그런 와인이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평범한 고깃집에 그런 와인이 없죠. 예. 사장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여기에 전화해봐라. 네, 여기에 전화해서 이제 구해달라.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이 일당들의 수법이 3병만 구해달라고 해요. 네. 네, 3병만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0만 원짜리 3병이면 거의 1,000만 원 돈이긴 한데 예. 사장님이 3병을 구매하면은 이제 또 예약자가 전화가 와서 한 2병만 더 하자. 5병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예. 네, 뭐 우리 그러면 2,500만 원이 되는 거네. 그렇죠.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신 분들 다 선물 돌린다고 했다. 더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탁 이렇게 걸리면은 이 집은 이제 사기를 쳐도 되는 사장님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계속 추가 주문하면서 또 피해 금액이 이제 커지는 거죠.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2,000만 원 송금을 하고 사장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따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따님은 이제 SNS에서 요런 사기 수법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만 원 선에서 이제 피해가 이제 멈추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장사하신 이제 피 같은 돈을 잃게 됐으니까 사장님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큰 돈이고 네. 그게 사기꾼들한테 이게 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했을 때 그 우리 멘탈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는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 인근에 용산에 네, 네. 대통령실 인근에서 거기 대통령실에서 이제 회식하러 가는데 네. 똑같이 이제 좀 맞습니다. 비싼 술 구해달라 해서 실제로 그 대통령실 근처에 유명한 거기 대구탕집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권력이 센 기관이다. 이거를 또 사칭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겁니다. 대통령 지금 임기 초기에는 네. 또 이거를 파는 거고 그쵸. 여기 용산 대통령실인데 그렇습니다. 뭐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믿기 쉬운 거를 그렇죠. 계속 뭐 얼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 이런 거네요. 네. 자, 노쇼 그 자체만으로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큰 피해입니다. 그런데 사기와 결합한 이제 형태까지 등장한 건데 왜 이런 사기범들이 노쇼와 결합한 범죄 이게 왜 효과적이라고 밖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예. 자영업자들 사장님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단체 손님 오면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일단 혹하는 겁니다. 누군가 단체로 와서 회식을 하겠다 이러면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검거될 위험도 없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사기를 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든지 범행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상황 요인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핸드폰도 대포폰이고 추적도 안 당한 걸로. 네, 그죠? 그렇습니다. 하니까 쉽게 경찰이 달려들어도 사실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사기들이 등장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진짜 최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실 자영업자들의 등을 치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렇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거 되게 많을 텐데 뭐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 파악된 피해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건수가 네. 한 2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네. 1,957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노쇼 사기가 작년 말부터 등장은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점점 피해가 늘어나니까 경찰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사기들과 다르게 이제 따로 통계를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담반 같은 거는 없죠. 그래도. 전담반 같은 것이 이제 그 강원 경찰청에 이제 세워졌다가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각 서에서 이제 근데 뭐 관리는 하고 개별적으로 있다?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액도 한 250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6월 말 기준이니까 이제 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계속 얼굴을 바꾸면서 사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피해 건수나 피해액이 이제 늘어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불경기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잘 장사 안 되는 이런 틈을 타서 딱 일단 단체 손님이다 그러면 사람이 반색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를 파고들어서 등을 친 네. 아주 나쁜 범죄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들이 혹시 노쇼 사기 아니죠 이렇게 그렇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일반 손님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예약 전화하고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데 그 첫 출발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계속 이제 일상적으로 예약 전화가 걸려오는 것들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 뭐 평범한 것들하고 좀 뭐라 그럴까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는 어떤 그 피해자들 사례 그런 거는 혹시 없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기 수법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 나한테 전화 건 사람이 진짜 손님인지 예. 노쇼 사기범인지 이제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에서 고깃집 한 사장님이 예. 이게 노쇼 사기범 통화 녹취를 실제로 이제 들려주셨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대학병원 교수다 하면서 이제 한 여성이 이제 전화를 겁니다. 교수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또 차분하게. 제가 들어봤는데 네. 정말 차분하고 또 우아하고 굉장히 이제 정중하게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네,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대리구매를 요청해서 송구스럽다. 이게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이런 생각은 못할 정도로. 전혀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말투로 굉장히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비단같이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정중하고 네. 아주 교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영락 없는 교수다 대학병원. 네.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그렇게 비단같이 말하는 사람 처음 봐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 교수라고 하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요. 네. 자기네 가게 근처에 있는 또 대학병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후강 효과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예약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맞물려서 사장님들이 이제 가짜 예약 전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사기범들, 이런 그 자영업자 등을 치는 이런 사실 파렴치한 이런 사기범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사실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검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또 검거된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뭐 잡고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각 서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 이제 가장 좀 수사 상황이 진척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광주경찰청에서 네. 이제 최근 40여 명의 이제 관련 조직원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노쇼 사기 전화를 걸어오는 건데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전화번호를 국제 전화잖아요. 그걸 마치 국내에서 걸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또 전환해주는 조직. 네, 그게 이제 국내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직들이 사용하는 장치가 변작 중계기라고 부르는 장치. 변작 중계기. 네네. 예. 해외 발신 번호를
평범한 010 번호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이제 조직들.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거 보고서는. 그죠? 그렇죠. 뜨는 번호 보고서는. 네, 발신 전화만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그런 장치를 이용하는 조직을 이제 검거를 해서 좀 수사를 해보니 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든지 전화로 가능한 사기이기 때문에 그냥 돈 송금 받는 거는 그다음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 범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건 리스크가 없고 근데 마치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정을 꿰고 있는 듯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보이스피싱 하면은 가끔가다 약간 조선족들 말투. 네. 근데 이 노쇼 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전혀. 어떻게 보면 배우라면 훈련된 배우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이제 노쇼 사기범들 실제 통화 녹취를 좀 제보 온 것들을 들어봤는데 예. 모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 이웃이 그냥 예약을 할 법한 그냥 그런 말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취재 과정에서 우리 최 기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어떻게 뭐 접촉을 했다거나 소통을 해봤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이 범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그 일명 콜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화를 실제 하는 곳을 이제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전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알아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제 누가 여기 가서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온라인 불법 구인 구직 사이트에 텔레마케터를 구한다. 뭐 줄임말로 이제 TM이라고 하는데 그런 명목으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거기 취직하러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집글에 보면요. 뭐 식대 제공, 숙식 제공, 항공권 제공 막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고 덜렁덜렁 이거 취업 한번 해보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감은 알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게시물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실제 이제 메시지를 보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이 지원자인 척 접근을 한 겁니다. 접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 이름이랑 나이를 묻더니 하는 딱 첫 마디, 첫 메시지가 보이스피싱 할 수 있어요? 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설명을 하면서 검찰 사칭은 태국 사무실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노쇼 사기,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사칭은 베트남에서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동남아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제일 편하냐? 네, 원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조직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무실이 이제 두 나라에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했더니 사장은 중국인이고 그 밑에 관리자들, 실장, 부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화하는 콜센터라고 부르는 그건 다 한국인이고? 네, 다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제 내국인을 상대로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노쇼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쇼 사기를 위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큰 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그 신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네요. 그래서 좋은 표현을 쓰면 이게 범죄 진하고 신종 사기 수법을 계속 개발해낸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도 좀 접촉을 해봤어요. 아까 말한 그 조직 말고. 아, 제가 많은 조직을 사실 접촉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노쇼 사기 조직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접촉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사기 대본만 개발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대본을 사서 쓴다. 그래서 이 대본을 써보라고 주면 테스트를 해보고 오케이 이거 괜찮다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개발하는 쪽에
이제 돈을 주고 대본을 사온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작 중개하는 데 있고 네. 대본 만들어서 파는 데 있고 직접 그거를 사기를 직접적으로 치는 데 있고 뭐 여러 그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역할이 이제 분담돼 있고 네. 자 이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런 범죄들을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으니까 덮쳐도 우리 경찰이 덮쳐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가능성이 낮다는 그 안심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네네. 그렇다 보면 이게 그렇다면 우리 사법당국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이제 국제 공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걸 이제 경찰 쪽에 물어봤더니 예. 공조 과정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네. 국제 공조를 하려고는 하지만 공조 자체를 하는 게 이게 자기네 내국에서 발생하는 이거에 그 나라의 또 범죄 가중치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조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전히 제자리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최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아는 그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네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이제 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제 피해 금액을 좀 환급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그 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법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이제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와인을 대리구매하는 행위 예. 이거는 재화의 공급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구제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 계좌가 바로 동결되기도 어렵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피해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실질적인 그런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사람만 억울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속은 사람만 억울한 거고 현재 구제 제도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들 이렇게 쭉 보면 항상 무슨 뭐 기껏 잡는다고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그 약간 그 조직에서 하부 쪽에 있는 분들 뭐 전달책이라든지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들 잡고 네, 맞습니다. 그거 명수로 뭐 보이스피싱 조직 몇 명 이렇게 검거해가지고 이제 수사 보고서 딱 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지 해가지고 그러고 종결해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우두머리들은 또 얼굴을 바꿔서 또 다른 이름으로 그 전에는 다른 형식으로 뭐 사채놀이도 하고 뭐 하고 이런저런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뭐 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막 하다가 이런 노쇼 사기까지 자기들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 조직을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없어진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정확하게 이제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거의 이제 말단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말단 잡아놓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범죄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뺏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민사적인 방법도 사실 막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그냥 어떤 적정한 처벌하고 마는 거예요. 네, 그 말단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만 두 번 울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사회적으로 되게 이게 깊숙하게 뿌리 박은 우리 주위에 바로 언제라도 올 수 있는 범죄고 저도 뭐 전혀 모르는 핸드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지금 보험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며칠 전의 일이에요. 네. 아니 도대체 그 보험을 얘기하려면 일반 전화에서 전화가 오거나 뭐 1688이나 이런 거에서 와서 왜 핸드폰에서 전화를 하십니까? 누구예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 이러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말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그 특히나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파고든 노쇼 사기를 보니까 제가 다 화가 나고 좀 속상한데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쭉 사례도 많이 살펴보고 우리 최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 그럼 얼마나 또 그 인텔리인 것처럼 이렇게 교양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사람을 속이는지까지 생생하게 지금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도 개선은 더디지만 사기 수법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현정 기자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요런 것만 좀 주의하면은 안 당할 수 있다. 어떤 팁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돈을 보내라. 대리구매 어떤 핑계를 대든 돈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그때 이제 한번 거절은 해야 된다. 돈을 보내라는 네. 얘기 듣는 순간에 이상하다. 이거 뭐지? 네. 평범한 예약 전화가 아니다. 예. 대리구매에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떤 또 핑계를 만들어낼지 모르죠. 근데 보이스피싱에서 우리가 이거 아니다 하는 게 계좌 어쩌고 저쩌고 카드 번호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지 하듯이 네. 이런 노쇼 사기 같은 경우는 돈을 보내라. 네, 물건을 대신 사달라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약자가 뭐 사칭한 소속 기관이 있을 겁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따로 한번 이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제 예약금을 받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사기범들이 또 예약금까지도 줍니다. 예약금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로 이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또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예약금을 준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실제로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의심해볼 대목이다. 네. 예약금을 주는 것도. 네. 자, 근데 우리 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보내라 하는 순간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게 네, 가장 그렇습니다. 기본이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장님들을 노리는 노쇼 사기를 다룬 더보다 방송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최은진 기자였습니다. 최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